네, 김진팔입니다. 네, 이 영상은 바닷가에 드론의 잔해가 이렇게 밀려와서 엔진 같은 것도 보이고요. 기타 부속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요. 끝까지 볼까요? 네, 이 장소는 이란에 있는 케르그 섬에 있는 어떤 바닷가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느 바닷가인지는 저걸로 찾을 수는 없고요. 네. 업데이트: 미국 드론이 캐슘 인근에서 이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관련 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미국의 합작 오비터 드론이며, 오비터 드론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만든 드론이라고 합니다. 속보: 헤즈볼라가 디빈으로 진격하려던 이스라엘 전차 호송대를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사상자가 최소 6명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처음으로 타격했습니다. 목표물은 미 공군이 사용하는 알리알살렘 공군기지였습니다. 네,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장소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월 30일 쿠웨이트 방공망이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파편이 기지에 떨어졌습니다. 최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MQ-9 리퍼 드론 2대가 손상되었고 미군 병사 여러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 자세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전쟁 초기부터 이란에 대한 비밀 공습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여기 있는 나라죠. 여기요. 이 나라는 두바이로 유명하죠. 두바이 쫀득 쿠키, 그 두바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이 지어준 원자로 2기가 있는데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비밀 계약을 했는데, 야, 너네 전쟁 나면 한국군 무조건 참전. 근데 그거 사기 같죠. 왜냐하면 한국 국회가 그걸 허락을 안 했잖아요. 사기당해갖고 아마 그거 믿고서 막 여기 참전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우리 한국이랑 불가침 군사 그거 했으니까 전쟁 나면 한국군이 참전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랍에미리트는 4월 휴전 발표 이후에도 하루 종일 공습을 계속했으며 이 공격은 정보 제공을 받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공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과 아부무사, 반다르아바스, 베르시아만, 라바스 정유시설 기타 하여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좀 원수진 일 있나 옛날에 한일전처럼?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집회를 열고 직접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나는 행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각을 해고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어디든 화살을 쏘는 사람들로만 바꾸고 싶은 거 아닐까? 트럼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또 반복이에요. 그 고소당해갖고 사법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약간 좀 안 됐다는 마음도 있어갖고 복수전에 성공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차피 트럼프의 정적들도 불법이긴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적으로 탄압했잖아요, 트럼프를. 인공지능이 아프리카로 건너 미국 모로코 사막에서 전쟁의 눈에 시험 실시. 최근 모로코에서 열린 아프리카 라이온 2026 훈련은 특별한 의미를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전쟁용 그 드론이나 기타 AI 같은 거 실험했답니다. 미국이. 트럼프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면 전쟁 위협. 트럼프 이란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가서 일을 마무리 짓겠다. 또 전쟁 노래 부르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요구한 조건들이 너무 강경해서 이란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자, 유가 선물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직도 87달러에 머물고 있어요. 86달러 떨어진 적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86.40달러.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트럼프가 위협을 말로 아무리 가해도 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더 했다가는 이란이 다 박살내버릴 텐데 못할걸?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연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IMF, WTO, 세계은행, 국제에너지기구 공동성명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기록적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선박 운항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름 성수기 수요를 앞두고 비축량이 더욱 고갈되어 연료 안보 시장 상황 및 세계 경제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연료비와 비료 가격 인상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평가에 따르면 분쟁의 여파는 이미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 안보, 고용 및 소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앞으로 2년간 그 기근이 확정이냐면 여기 카타르인가 어디에 있는 그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폭격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 그 시설을 복구하려면 공장에 주문해야 된대 부품을 2년 걸려.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그 부품 완성돼서 갖다 다는데 2년 걸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년 동안은 여기서 나오던 천연가스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다른 데서 러시아나 기타 뭐 미국에서 추가로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왜 그 비료값이 오르겠어요? 예? 완벽하게 여기서 나오는 천연가스 안 나오는 양을 러시아나 미국이나 기타 세계의 다른 곳에서 보충할 수 있다면 왜 비료값이 오르냐고요.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기에 생산분만큼의 모자라는 부분만큼의 비료값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누군가가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앞으로 2년간. 2년은 뭐라고요? 여기 부품 공장에 주문해 갖고 만들어서 오는 시간이 2년 걸린대요, 최악. 식량 안보, 고용 및 소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최종 조건 핵무기 포기. 원래 핵무기 안 만들려고 했다니까. 모든 핵물질 폐기. 야, 원자로에 들어가는 건 있어야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통행료 철폐. 너네가 새끼야 그거 보상금 내. 전쟁 보상금. 니네가 새끼야 우리 공격했잖아.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 제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은 적대국의 암호화폐 지갑을 마음대로 어제도 나온 건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자적인 방식으로 내 재산을 저장하면 어떻게 된다?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뺏어갈 수 있다. 증명됐죠?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인데요. 안테나가 위로 쫙 뻗어 올라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죠? 처음 장면에서 안테나가 위로 쫙 뻗어 올라왔었죠. 그걸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이 보세요. 안테나 뻗어 올라온 거. 처음에 첫 장면에서. 이게 뭐냐면 안테나가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무선 그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진답니다. 그러고서 또 다시 드론을 해갖고 드론으로 쫙 공격하는 그러한 신무기. 이것이 또한 우크라이나의 게임 체인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은 해상 드론을 본격적인 공격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파괴 공작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또 이제 드론 맞아 사망하는 영상이고요. 양쪽에서 나와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영상이 더 많이 나와요.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못했어요. 너무 잔인해갖고. 특수군사작전 목표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요건은 결국 달 나치화라는 한 가지 목표로 수렴했습니다. 나브로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볼로미르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외국에서 순국선열, 나치 순국선열 시체를 가져다가 막 거대하게 장사를 치러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유럽이 그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 근데 EU 가입하려면 만장일치일걸요?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될걸요? 그로소나도로 노다르지만 정을 묻는 남성이 행정 건물에서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범은 투합세에 거주하는 18세 청년에게 사제 폭발 장치를 만들어 테러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동의했고 17살 된 지인을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이 그 핸드폰으로 보이스 피싱 당해갖고 테러 그거 돈 얼마 준다고 해서 폭탄 만들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러시아는 야 핸드폰에 정부 앱 깔아. 다 검열하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당화되잖아요. 통제, 기술, 이런 적용이 정당화되잖아. 이런 사회 혼란, 전쟁급의 그런 게 나타나면. 그죠? 네. 러시아는 또 스미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그 기차역, 철도역 같은 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또 르보노 지역이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영상입니다.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 러시아를 공격한 것도 비행장 공격한 것도 나오는데 여기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비행장에 있는 비행기는
98년과 2002년에 우크라이나가 수리를 맡긴 거래요. 러시아에 수리를 맡겼는데 돈을 안 줘갖고 그냥 세워놓고 있었던 거래. 그거를 자기네가 공격했대. 아 진짜야? 사실이야? 전쟁통에 워낙 거짓말이 많아갖고.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관련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컴퓨터 화면? 예, 전장 환경을 그 파악하는 컴퓨터 환경인데 CNN 마크 있는 걸로 봐서 CNN이 방송했나 봐요. 예. CNN 보도 영상의 일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자폭 드론을 운영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지혜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통해 입력된 방대한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팔란티어 AI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뭐하냐 그러는 거니까 러시아는 또 중국에 가깝고 야 우리도 AI 좀 쓰자 너네 거 좀 빌려줘 돈 주고 쓸게 뭐 이런 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로사톰 사정에 따르면 5월 30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자포로자 원자력 발전소 6호기 엔진실 인근에서 폭발했지만 원자로 설비에는 손상이 없었다고. 거기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원자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6호기인가 이게 6호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부터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드론으로 기계실인가 어디를 공격을 했대요. 근데 뭐 다친 사람은 없고 큰 치명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위험한 짓 하지만 그런 내용이죠. 드론이 광섬유 유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인 사격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원자로와 안전 설비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전소 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나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자포로자 원자력 발전소 기계실 공격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계실이나 원자력 건물이 파괴되는 것은 새로운 체르노빌 참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런 전술 핵무기 사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분쟁에 개입한 나토 회원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칭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자포로제 원자력 발전소 공격 사건에 대한 보고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불장난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발전소에 주둔 중인 IAEA 전문가들은 기계실 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가 또 막 게임 체인저라고 우크라이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왜냐하면 장거리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장거리 미사일이 최대 거리까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고 고도로 날른 상태에서 최고 빠르게 날아가는 상태에서 쏴야 된대. 근데 최고 고도로 올라가면 러시아 S-400에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거리가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분석입니다. 이 내용이 겁나 긴데 제가 요약 끝장나죠?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드론 전선의 완전한 투명성, 모든 목표물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행위, 이제 더 빨리 적응하는 쪽, 숨고 은폐하고 시야를 가리고 자동화하는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표지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기사. 미군이 무인 해상 이게 그 배인데 미군이 만든 배인데 무인 해상 촬영을 위한 최초의 모선을 진수했습니다. 마리우더 프로젝트는 공해상에서 자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론 같은 거를 이제 출격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만들었대요 새로. 네, ISW 지도를 오늘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그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빗금쳐놔서 뭔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콘스탄티노프카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도 파란 거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땐 여기 우크라이나군 되찾은 게 아니고요. 여기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게 나올 것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찾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뻔해요. 여기 포위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이 형국이 딱 이렇잖아요. 여기 러시아가 딱 치고 들어와서 여기 막았어. 여기 강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 포위당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후퇴하려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드론에 걸려갖고 폭격 맞았겠지. 그 영상 나왔겠지. 근데 파랗게 칠해줘 이거. 우크라이나가 되찾아서 되찾기 뭘 되찾아 점령지도 아닌데 점령은 이런 색깔 칠해야 점령인데 여기는 이런 색깔도 없는데 여기다 우크라이나 딱 되찾았어. 망한 사이트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왜 하냐?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네, 우크라이나 측이 어제 아레시니크 부품을 이렇게 공개했다고 했죠. 네, 뭐 좀 자세히 알아봤답니다. 러시아 측 블로거가 우크라이나 측은 회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레시니크 제어 장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탄두가 도착한 현장에서 발견된 회로기판 대부분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또 게임 체인저 로봇가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해봐야 알지. 지금 실험용 로봇 몇 대 갖고 전세가 뒤바뀌겠니? 그런 내용이죠. 나토가 재래식 장비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드론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해당 사진은 각국이 다양한 버전의 5세대 F-35 전투기를 조달하는 대략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 망작이라던데 F-35 그걸 또 겁나 비싸게 산다고? 야, 지금 돈을 줘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만들지도 못하더라. 미국 보니까. 이탈리아가 루마니아 군 훈련을 위해 약 100명의 군인과 전투기 여러 대를 루마니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뭐라고? 루마니아에 어제 그 드론 그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가갖고. 근데 뭐 여기다가 미군을 보내갖고 얘네들 훈련시켜서 또 러시아랑 싸우게 할 모양인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고위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예? 그 블랙락 펀드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자국민을 막 전쟁터에 몰으려고 강제 징집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예? 독일 사람이 왜 러시아 사람한테 총을 쏴요? 러시아 사람이 뭐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러시아 사람이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도리어 값싼 천연가스 팔아줘서 감사하지. 꼭 총을 쏴야만 된다면 같은 독일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평상시에 괴롭히던 놈들이 다 독일 놈들일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메드베데프 EU가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했다. 평화로운 잠은 끝났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러시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EU 국가 시민 여러분 당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평화로운 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퍼붓도록 내버려뒀잖아. 메드베데프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폴란드, 발트해 연안 국가들 이제 루마니아까지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EU 시민들의 평화로운 잠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모든 국가는 이제 이러한 사실과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헝가리 총리 마자르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바꿨는데 대외 정책이 바뀌지 않아. 왜? 자국민한테 표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지. 우크라이나 여자가 독일에서 독일 여자들은 못생겨갖고 독일 남자들이 예쁜 우크라이나 여자랑 사귀고 싶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 출산율 급감으로 에스토니아 여성 징병제 도입 위기 직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자가 없어갖고 에스토니아 여자. 남녀 평등인데? 그래, 나라를 지켜야지 여자도. This was Joseph Stalin's wine cellar, a 40,000 bottle collection unsealed by Georgia's government in Tbilisi this week. 이게 조지아에 있는 그 스탈린, 구소련의 그 서기장인가 누가 하여튼 왕초였죠. 그 와인 창고래요. 근데 조지아 사람이래요 원래 스탈린이. 그 러시아 그쪽 사람 아니고. 명확히 하자면 스탈린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주로 조지아산 와인인 킨즈마라 윌리와 크반치카라를 선호했고 취향에 따라 와인에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과음을 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말년에는 탄산수를 와인에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되게 챙겼나 본데요. 술 잘 안 마셨대요 스탈린. 인프라 건설 경험이 전무한 무명의 회사가 발칸반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에너지 개혁을 따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괜찮아. 얘가 일단 딴 다음에 하청 주면 돼. 잘하는 애들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 상관없어.
이 회사가 도널드 트럼프와 직접적인 개인적 열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한국 다 그런 식으로 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청 제일 밑에 일하는 사람은 원래 제가 그 노가다 출신이라 잘 알거든요. 무슨 뭐 대기업 공장 같은데 건설하러 가잖아요. 그럼 뭐 전기면 전기, 뭐 소방이면 소방, 뭐 설비면 설비 기타 있단 말이에요.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특정 기업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대기업에서 1인당 주기로 한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띄어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띄어먹는 놈이 존내 많은 거야. 그다음에 제일 진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 5만 원. 50%는 중간에서 땡가 먹어요. 이 중간에서. 다 그런 착취 구조야. MG IMO 교수이자 SVR 대령인 베르주코프는 향후 5년 안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눈을 돌려봅시다. 바로 유라시아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터키에서 한국에 이르는 이 지역은 현재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며 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으로 이전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 사람 러시아 이름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7년, 10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끝난 후 5년, 7년, 10년 후에 터키에서부터 한국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산업 기반이 그 집약돼 있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김진팔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공장 다 부셔 너네 거. 그래야 우리 걸 비싸게 팔지. 우리는 전쟁 안 했고 너네는 전쟁에서 다 부셨으니까. 지금 이 작전이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겁나 똑똑한데 베르주코프. 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박기혁 희은님 감사드립니다.